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주도주가 있고 그중에서 종목을 골라서 수익을 내는 시장이라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텐데 요즘같이 산발적으로 매일매일 다르게 종목이 오를 경우 게다가 거래가 제한될 경우엔 좀 어렵습니다. 포트폴리오 꾸리시는데 팁을 드리는 시간이죠. 전략 체크인이고요. 오늘 신한투자증권 신병재 부지점장 포트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수는 2,500선 와 있는데 그렇다고 시원스럽게 뚫어낸 것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답답한 이런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자리를 잡는 이런 내용도 조금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좀 갈 길이 좀 멀다라는 좀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미국 쪽 대외 환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연기되는 내용 때문에 유가는 조금 하락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뭐 항공주 같은 경우는 조금씩 잘 움직여가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가가 어떻게든 내리게 되면은 물가를 잡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긍정적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보는 점이 있고요. 특히나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도 9월 22일 이후에 최저치로 이제 내려온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국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이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장기 국채를 조금 매입을 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많았었는데 지금은 다시금 자리를 잡아가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련된 이런 국채들도 그런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채권 시장 자체도 조금은 안정화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국내 같은 경우는 로봇과 반도체 이런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 쪽으로 수급이 조금 쏠리기 시작했고요. 수단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1, 2등 대장주로 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ISC나 한미 반도체 등의 이런 대장주들이 쉬어가다 보니까 그 수급이 로봇 쪽으로 좀 빨아당겨지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는 3.13까지도 많이 침투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로봇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조정권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보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는 오늘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도 변화가 좀 있었는지 원래는 주식 대 현금 비중이 9대 1이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유지하셨나요? 네, 이제 연말 랠리,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초까지 이어지는 랠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남았던 현금까지 다 베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100%로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조금 내렸던 이런 파마 리서치 쪽으로 비중을 조금 실으려고 하다가 신규 종목으로 편입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뒷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 좀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빅테크 자체는 좀 흐름이 혼조세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실적 좋게 발표하고 나서 조금은 내림세 나타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정고점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내에서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런 쇼핑 시즌에 대한 이런 성수기와 맞물리게 되면서 좀 더 강하게 탄력받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움직이지 못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2차 전지 자체도 섹터가 조금은 둔화되는 부분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도 11월 말경에 사이버 트럭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의 갭을 메꿔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런 오너 리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공매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반등 하는 종목들을 찾아보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많았었는데 하루 이틀 만에 다시 반락을 했다가 지금은 자리를 잡는 그룹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카카오 그룹주들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나란히 상승해 가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쇼커버링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종목에 대한 이런 투자 전략은 연말이나 내년까지 어쨌든 계속적으로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로봇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로봇이 배달과 이런 실외 이동에 대해서도 허용되는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능형 로봇법 개정이 17일에 나왔었고요. 그에 따라서 주산 로보틱스가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이 분명히 지속되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가격대는 2차 전지의 초입 부분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조금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품 라인업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4개 정도였다가 지금은 13개 정도까지 대폭 상향하게 되면서 로봇에 대한 라인업도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채널도 이제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년도 되면 더 열릴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긍정적인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꾸준히 좀 종목을 갖고 오고 큰 변화를 자주 가져오지 않았는데 오늘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변화가 나왔습니다. 주식 100% 가지고 있는 현금 110%까지 모두 다 주식을 사면서 연말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스란히 좀 드러나 있는 전략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뀌었는데요. 지금 세 종목 있습니다. 가장 높은 비중은 IT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50% 비중으로 담겨 있고요. LG전자와 파마리서치 각각 20%입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이번 주는 다소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도 약간 차트가 꺾여 있더라고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주성 같은 경우도 38,000원 터치 이후에 33,000원대까지 조정 구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종목들의 이런 전체적인 이런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차익실현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적으로 로봇에 쏠리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락이 생겼으나 아직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가 좀 내리겠으나 신고가에서는 2, 3% 정도 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입꼬리를 좀 채워가면서 다시금 좀 상승을 좀 도모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은 손댈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정 엔지니어링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종목에 관련된 비중을 줄이거나 그렇게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혹시나 신규로 이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33,000원대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자리를 바꿔볼 수 있다는 얘기 계속적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33,000원에 진입을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업사이드 많이 남아있으니 아직까지 사망보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성 엔지니어에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좀 상승했다가 좀 다시 내려앉은 이런 모습인데요. 저는 피부 미용 의료 기기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최국이라든지 해외 쪽, 동남아 쪽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는 내년에 좀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부 미용 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겨울뿐만 아니라 내년 봄이 되는 건조한 시즌에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나 이런 피부 미용은 부속품들에 대한 이런 소모품 구매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LG전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제 야구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29%의 할인 이런 거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좀 더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10만 7천원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11만원대 터치하고 조금만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분기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 굉장히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예상치 내놓았고요. 그래서 4분기에 대한 실적을 무상향이고 올해 전체적으로만 보더라도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숫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현재 위치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저평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내년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빠르게 상승할 종목은 LG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에 대해서도 비중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들고 있는 종목은 그대로 홀딩인데 그러면 10%를 신규 종목을 편입하신 거죠? 네, 조금은 넓히기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섹터에서 좀 픽을 하려고 했었으나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던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냉동 핫도그 이런 수출 시장 관련된 이런 부분인데요. 우양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5,300원대 하는 종목이고요. 시총도 800억 원으로 굉장히 가벼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비중은 10% 정도만 편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내년도가 되면 이제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했던 부분 본격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냉동 김밥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도 결국 냉동 핫도그 시장과 맞물려서 시장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7,000원대 터치하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심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하는 부분도 나왔습니다. 모멘텀도 있고 실적도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가격대이고 오늘 또 6% 정도 하락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량을 신규 편입하고 이렇게 주식 100% 계속해서 지켜볼게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주식 100%가 됐습니다. 파마리서치와 LG전자 각각 20%, 주성 엔지니어링 50% 그대로 홀딩이고요. 신규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변동성 큰 종목 우양을 편입을 했습니다. 10%, 이에 따라 주식 100%의 포트폴리오로 변모했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